네, 이번에는 어, 동해섬육고등학교 메인 코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랑, 그리고 이 동해섬육고등학교 메인 코드를 통해서 피처 엔지니어링, 즉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단계가 있고요. 이 부분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별로 코드에서 의미는 없는 부분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DA라는 용어가 있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무엇이냐 하면은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EDA는 보통 표로 하는 EDA와 그래프로 하는 EDA로 나누어지는데, 그래프로 하는 EDA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우선은 간단하게 표로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EDA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파이썬의 외부 모듈 중에 하나인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사용해서 EDA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코드를 차근차근 보여드리자면, 트레인과 테스트는 pandas.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train.csv와 test.csv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불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보기 어렵지만, 이제 train.tail이라는 거는 train.tail은 판다스로 불러온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이렇게 보면 어려웠지만 이렇게 보면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습니다. tail이라는 거는 뒤에서 5번째까지만 보여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대충 뒤에서 5번째만 한번 보시면은, 패신저 아이디는 이제 승객 번호, 서바이브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P클래스는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름은 뭐 이름이고, 이거는 성별이고, 나이가 있고, 뭐 십스프랑 팔치는 동반한 이제 형제 자매와 뭐 배우자의 수, 부모 자식의 수, 비슷한 겁니다. 티켓은 뭐 티켓 번호, 페어는 요금, 캐비는 객실 번호인데, 객실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따로 객실을 타지 않고 복도에서 간다던가, 아니면 빈 좌석을 계속 찾아가지고 간다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엠바크드는 이제 탑승한 항구, 그러니까 처음 탑승할 때 어떤 항구에서 탑승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에서 서바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서바이브가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 서바이브드의 쌍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서바이브드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train.info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자료형이 어떤지,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수고, 이건 문자열, 이건 실수입니다. 정수, 문자열, 실수 중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non null count는 null 값이 아닌, 즉 비어 있거나 이상한 값이 아닌, 제대로 된 값이, 의미를 갖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891개, 다른 것들은 보통 891개 null 값이 아닌 데이터가 있지만, age랑 cabin, 엠바크드는 891개가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미 없는 값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의미 없는 값이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train.isNull.sum 이라는 코드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train에서 비어있는 값이, 그러니까 train.isNull까지는 이제 train에서 비어있는 값들만을 이제 체크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sum을 붙이게 되면은 트레인에 있는 비어있는 값의 합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이지랑 케빈, 엠바르크만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같이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인 데이터가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계치라고 하면은 개수가 몇 개인지, 평균이 어떤지, 표준 편차가 어떤지, 최소값, 최대값이 어떤지, 그리고 중앙값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당장은 깊게 보진 않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EDA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여기 train.이스누.sum에 보시면 age랑 케빈, 엠바르크 이런 거를 이제 고쳐줘야 하고, 성별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성별이 메일과 피메일로 이제 문자일로 돼 있었죠. 근데 성별은 사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0과 1로 처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별이랑 나이를 처리하는 것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age에 그 빈칸이 있었죠. 빈칸을 채우는 코드는 제가 따로 적어두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코드냐 하면은 데이터에 age라는 컬럼이, 이 하나하나를 컬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나를 컬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에 있는 age 컬럼에서 이 NA 값, 아까 말했던 NAN 그 널 값들을 29라는 값으로 채워주는 코드입니다. 왜 하필 29인지 하면은 위에서 train.describe의 age에 보시면 평균 값이 29.699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잘라내고 29살로 채워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도 메일, 피메일 대신에 이렇게 0과 1로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고 이런 코드가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바로 코드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코드였고, 뒤에 부분은 이제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러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run all 해서 한번 돌려주시면 지금 이전에 했던 코드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 다시 run all을 해서 네, 해주시면은 지금 세 번째 이 서미션 파일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위에 아까 보셨던 이 제출칸에 있는 이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처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거 2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2개 이외에도 모델의 성능에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피처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EDA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패신저 ID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컬럼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죠? 의미가 없다는 말은 이 값이 패신저 ID 값이랑 생존 여부랑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건 확실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B클래스는 1등석, 2등석, 3등석의 여부인데, 만약에 1등석에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등석에 탔으면은 일단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일 테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대피를 해서 생존 확률이 높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1등석은 뭐 경치가 좋은 그런 거를 위해서 배
배 윗부분에 탑승을 해서 했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을 할 때 구면보트에 타게 되는 시간이 늦어져서 역으로 1등석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 중에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서바이브드랑 P클래스의 그래프를 띄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통한 EDA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보면은 이름은 일단은 웬만하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름에 미스터, 미세스 이런 거 말고 뭐 닥터라던가 그런 특이한 이름이 있는 그런 부유층을 상징하는 이름이나 뭐 그런 특이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생존 확률에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별인데 성별은 아무래도 남성이 그래도 근육량이 더 높으니까 남자가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반대로 보통 여성 먼저 대피를 시키니까 이제 여자가 생존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타이타닉에서는 여자가 생존할 확률이 남자가 생존할 확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에이지는 아마도 20이나 10 정도에 가까울수록 생존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리고 54라던가 뭐 70 이런 거는 이렇게 나이가 좀 많게 되면은 생존 확률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10스프랑 87은 둘이 묶어서 봐야 하는데 이건 둘이 합쳐서 같이 온 동반자의 수라고, 일행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둘 다 00인 거는 일행이 없이 혼자 왔다는 걸 의미하고, 둘 다 00이 아니기만 하면은 이제 일행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일행이 있었으면은 같이 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행이 같이 구조될 수 있도록 챙겨주니까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는 티켓 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인데, 이거는 별로 규칙이 없어서 서바이브드 생존 확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 같고, 페어는 배에 탑승할 때 낸 요금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영향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캐빈이 되게 넣을 값이 많은데, 캐빈이 넣을 값이 아닌 경우는 자신만의 객실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캐빈이 넣을 것인 경우에는 자기만의 객실이 없어서 이제 복도에서 가거나 아니면은 비어있는 객실을 찾아서 가거나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좀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엠바르크드는 탑승한 항구인데, 타이타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대에는 부유한 동네랑 가난한 동네가 따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부자 동네에서 탑승을 한 사람들은 좀 더 생존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가난한 동네에서 탑승한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낮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피처라는 것은 이 특징들, 데이터에 있는 이런 세로줄들이 어떤 식으로 서바이브드랑 관계를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데이터를 뺄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